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널스탁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요. 시장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많이 얘기를 좀 더 해드릴 건데, 제가 어제 이제 이 방송이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죠. 원래 제가 3시 30분에 항상 장 끝나고 방송을 하면서 시장 점수를 알려드리면서 95점, 90점, 80점, 75점, 70점 이하로는 장이 안 좋고 뭐 이런 부분들 원래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정리를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제 저녁 방송으로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는 분명히 시장 점수가 좋았거든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5일선 이탈이 안 나왔는데 이게 금요일 날에 시장 이탈이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제 점수를 제가 얘기한 이 방송이 과거처럼 계속 방송이 그랬다면은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시장이 이상하다, 어렵다, 이제 단타를 해야 된다, 내지는 5일선 이탈이 됐다라는 얘기로 좀 대응을 했을 텐데 어쨌든 어제 시장 점수가 갑자기 65점으로 확 떨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잠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지금 노란 톡방을 열어놨습니다. 시장은 기회장입니다. 근데 잠시 뒤에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하면 일단 안 좋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한마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 제가 이제 실전 매매 정수 방송을 아침마다 매일 합니다. 그거라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날 9시 50분부터 11시 전까지 매일같이 방송을 하는데 오늘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양봉시 강하게 음봉시 보수적으로.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자, 제가 요 방송 저녁 방송은 지난주 화요일 4월 18일 날에 출연을 했었죠. 어제도 월요일 날에 그 얘기를 했고 지난주 17일, 18일까지 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5일선 이탈하지 않았던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점수를 85점이나 줬고 그리고 원전 테마, 뭐 사료주, 뭐 게임주, 뭐 엔터주 막 급등하는 흐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지난주까지 해서는 강세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점수를 좋게 봤지만 이게 이제 화요일 날 모습이고요. 요게 수요일, 요게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서부터 해서 그래, 이럴 수 있지. 왜냐면 미국 시장도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낌새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전까지는 제가 시장 아침 전략에서 뭐라고 주냐면 방송에서 녹화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2500 돌파 순환매 시장. 테마주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순환매 시장, 그래서 막 건설주도 움직였었고 조선주도 움직였었고 자동차 특히 강하게 움직였고 원전 테마, 전력 설비 뭐 등등 해갖고 막 급등하고 막 움직였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다른 종목들도 급등할 수 있었던 얼마든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문제는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5일선 이탈이 나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전략을 아침 방송이에요. 9시 50분 방송에서 전략을 줄 때 뭐라고 줬냐면 제가 카톡방에서도 그거를 캡처를 해서 올려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잠깐만 노란 톡방 지금 열어놨거든요. 잠깐만요. 열어놨는데 열어놨어요. 이거 방송 끝나면 다시 닫아놓습니다. 코스피 5일선 이평선 이탈 박스권 조정 이렇게 방송 하단에 자막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코스피 5일선 이평선, 그러니까 5일 이평선 이탈 박스권 조정. 카톡방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안 보이겠죠?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자, 4월 21일 날에 없었던 표현을 처음 썼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시장이 어렵다 내지는 수상하다를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현금화하기에서는 조금 2%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외 시장을 보면 해외 시장은 마찬가지 지금도 안 빠져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믿고 그래 분명 우리나라 시장 5일선 이탈 조정은 맞지만 박스권 조정이고 조정받는 건 오케이 알겠다 이거죠. 근데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급락을 안 하는데 유럽 시장은 어제도 계속 강세를 줬습니다. 급락을 안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폭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설마 크게 조정을 받을까? 그래서 의심만 했었어요. 그래서 5일선 이달 박스권 조정이고 일단 조정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테마주들은 계속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테마를 가지고 단타를 해라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서는 사료주가 움직이길래 사료주를 한번 줬었거든요. 그래서 10.8% 대주산업을 먹고 팔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었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월요일 날이에요. 자, 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정이라는 시그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월요일 날에서 마찬가지 조정이다. 근데 저도 조정을 보면서 이제 어제 조정을 보면서 여전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강하고 일본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거 아침 방송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한 21선에서 지지를 하거나 여기 전저점, 그래서 2480과 2500선 라인에서는 지지해 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두고 보자. 대신에 시장이 어려우니까 이 어렵다는 표현은 제가 금요일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서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그전에서는 순환매 시장이고 뭐 종목도 잘 움직이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금요일서부터 어렵고 지난주 금요일. 근데 어제도 지금은 그래서 단타. 그러니까 먹고 빠지고 요걸 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 어제서부터 이 표현을 썼을 거예요. 양봉시 강하게 음봉시 보수적으로. 이 뜻은 뭐냐면 시장이 빨간색으로 불바다가 되는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양봉이 나올 때는 코스피도 코스닥도 양봉이 나올 때는 그때는 단타도 확률이 높고요. 주식을 사거나 뭐 한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에서는 항상 의심을 하면서 혹시나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근데 어쨌든 어제 월요일 날에서도 음봉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을 좀 더 키우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한 번 더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의심. 근데 여전히 오늘 아침에서도 미국 시장이 열렸는데 별로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인데 아침서부터 아침 방송에 또 제가 나왔는데 순환매가 나와야 될 것들이 안 나오면서 종목들이 또 아침에서 또 1100개, 1200개가 빠졌죠.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음봉시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양봉시는 강하게, 음봉시는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침 방송은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 저점을 깨면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예상했던 흐름이 뭐냐면 그래 흔들려도 그래 적당히 정도 여기가 지지를 하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왜냐면 일본 시장의 장중이 계속 플러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원들한테 그냥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이엔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차익 실현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시장이 어제부터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거는 감지가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폭락의 감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 난 것들 팔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조금 얘기를 하다가 요거. 오늘 장중에 요 저점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2520이 깨지면서 갑자기 내려가는데 너무 수상해서 그래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오늘 일부 현금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10% 안쪽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정리해서 현금화를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이 100%인데 손실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 던지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 깨진 게 종목이 한 30% 비중이 있다. 그러면 30% 현금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린 종목이 뭐 깨져 있는 게 10%가 5%밖에 그러니까 10% 깨져 있는 게 비중이 5%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은 한 50% 깨졌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비중을 5% 일단 정리를 하고 10%를 만들까 20% 만들까 그거는 이제 선택이긴 한데 대신에 뭐 15% 손실 나 있는 거, 뭐 12% 손실 나 있는 거, 뭐 17% 손실 나 있는 거는 그러니까 10% 안쪽에 있는 거 손실을 줄여서 20% 정도 현금화하는 게 좋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작은 것들 현금화 해놓고 왜 그러냐면은 그 얘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현금화 대응을 저는 장중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얼만큼의 비중을 하라는 얘기는 일단 비밀로 붙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10% 안쪽에 손실에 있는 종목이 비중이 전체의 한 80%다. 그럼 80% 현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최근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작년부터 물려있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10%가 다 넘어가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 고민에 대해서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지지 라인도 일단 회원들한테는 얘기는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일단 1차 지지, 2차 지지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 3차 지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일단 내일 시장을 열어봐야 돼요. 근데 너무 겁먹지는 말고 상승장이에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여러분들도
이게 상승장이라고 하면서 욕 나오죠. 저도 욕 나오는데 상승장 맞아요. 이게 상승 트렌드 안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흔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으로 전이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랬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정배열로 있고 상승 트렌드에 있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우리나라만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억울한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상하다, 어제 월요일 날에서도 이상하다 하면서 이 장은 조금 과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빠지는 걸 보면서 항상 저는 이제 시장을 보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한테 너 그래서 빠질 거니 올라갈 거니, 그러니까 어제도 계속 의심을 하면서 너 자꾸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너 진짜 올라갈 생각이니 계속 물어봤는데 오늘 얘가 드디어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안 가냐 물어봤더니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쨌든 저희 내피셜이니까 지금 투매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투매. 지금 이제 신용잔고가 지금 많이 쌓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가기는 가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흔들어 놓고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흔들어 놓고 올라가겠다라는 지금 시장의 시그널로 보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흐름들이 과거에서도 계속 있었어요. 없던 흐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승장 트렌드 안에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손실이 작은 것들을 현금화를 해놓은 사람들은 시장이 이제 여기서 흔들어 제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기회장이 되겠죠. 하락장 아닙니다. 하락장 아니고 흔드는 것만큼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노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지 라인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보면 1차 지지, 2차 지지, 3차 지지 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공개 방송 때 얘기를 합시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흔들린다고 뭐 주구장창 맨날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종목들 지금 움직이고 지금 떨어지는 폭을 봐서는 한번 푸닥거리가 한번 나올 것 같죠? 신용 잔고들 한번 털기 위해서 한번 흔들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흔들었다가 반등을 줘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깔끔하게 여기를 넘어가면 그때서 의심을 풀고 다시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얘네들이 넘어가지 않고 얘네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장 지금 좀 의심이 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넘어가는 것보단 지금 얘네들도 한번 흔들었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요게 지금 의심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안 움직이고 지금 뭐 빅테크 실적 앞두고 지금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은 한번 흔들려도, 일본도 마찬가지죠. 한번 흔들려도 얘네들은 금방 또 다시 오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흔들면 안 올라가요. 이상하게 안 올라가요. 다른 나라들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흔들면 어떻게 돼요? 흔들면 조금 반등 주고 흔들면 조금 반등. 이러니까 지금 답답한 장인데, 근데 신용잔고를 한번 털면은 좀 가벼워지겠죠. 어쨌든 제가 좋은 얘기는 해주고 싶지만 일단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장중에 방송 갔다 오고 나서 시장 째려보고 있다가 시장이 안 가겠다라고 땡깡을 쓰길래 안 되게 해서 저는 회원들한테 일부 손실이 작은 것들은 현금화를 해놓고 흔들어지면 다시 쭉 타고 흔들면, 그래서 반등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을 줘도 미국 시장이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흔들 게 너무 보이니까, 그래서 반등을 줬다 다시 흔들 것까지 생각을 해서 밑에서 다시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그게 최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시장이 빠지는 뭐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급락을 하면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흔들리면서 멀쩡한 종목들도 흔들어졌는데 아직 투매는 나오질 않았고요. 그래서 시장 점수를 얘기하자면 시장 점수는 65점 양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빠진다고 너무 공포로 갖지 마세요. 왜냐면은 시장이 빠지면 이건 또 올라갈 수, 지금 상승장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면은 많이 또 올라가는 장이 됩니다. 하락장이 아니에요. 작년하고 틀려요. 그리고 해외 시장은 하나도 안 빠지잖아요. 만약에 미국 시장 빠져도 어떻게 된다? 금방 또 올라옵니다. 얘네들 오뚜기처럼 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흔드는 목적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어쨌든 시장 점수 65점 양, 매수 포인트도 65점 양. 그래도 자동차 섹터는 오늘 강했습니다. 뭐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로 어제도 움직이고 오늘도 움직이는데, 그래서 80점 우를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했던 섹터들은 히토류, 은행주, 보험주, 방산주, 원전 테마,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 이렇게 오늘은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강한 업종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종목들은 죄다 빠졌고, 그리고 이 정도 빠졌으면은 바로 들어주진 않을 거예요. 들어주는 척하고도 또 떨어지면서 신용 물량들을 한번 털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닥 대비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형태의 과거에 자주 써먹었던 세력들의 그런 매매 패턴 지금 그게 보입니다. 이게 깔끔하게 좀 순환매가 나오고 미국 시장이 넘어갔었으면 좀 쉽게 갈 수 있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시장은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종목을 얘기로 빠르게 몇 개만 가봅시다. 자, 이지라는 종목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죠. 올라간 이유는 처음에서는 이게 막 강하게 움직이길래 혹시 또 중국과의 또 무슨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또 움직였나 싶었는데, 왜냐면은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하잖아요. 자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한국에는 절대 안 주지 않나, 뭐 이런 이제 그리고 혹시 그런 걸로 움직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테슬라가 이제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원래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 이제 히토류 대신 페라라이트.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서는 전기차 모터, 엔진에 들어가는 이제 모터죠. 모터를 엔진이라 안 하죠. 전기 모터를 제조할 때 네오디뮴, 그다음에 프라세오디뮴 등의 일부 히토류를 사용을 했으나, 네오디뮴 뭐 자석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히토류인데, 근데 그런 걸 썼으나 이거를 이제 대체를 하는. 근데 모든 걸 다 대체하지는 못해요. 모든 걸 다 대체하지는 못하고 일부 부품만인데, 근데 이게 너무 좀 확대 해석이 되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뉴스 재료라는 거는 근데 뭐 딱히 뭐 뉴스의 그 질보다는 세력들의 의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다 흔들리면서 이쪽으로 몰렸죠. 자,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외 종목들도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도 같이 움직였고, 삼화전자도 움직이고 뭐 그랬거든요. 얘도 상한가를 갖고 했는데, 쫓아 달라붙기에는 초보자들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초보자들은 쫓아 달라붙지 말고요.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삼으세요. 제가 어제 신성이엔지도 얘기해드렸죠. 어제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 자리다라 그랬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흔들어 버리는 이런 것처럼 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지든 삼화전자든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선수들은 원래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서 내일도 시세를 먹으려고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급등하는 종목 장대 양봉을 쳐들어가는 그런 걸 많이 하기는 해요. 왜냐면 손절을 깔끔하게 하니까. 뭐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수급 매매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안 가? 그러면 던지고. 그러니까 항상 베개맡에 손절이라는 걸 두고 아주 밥 먹을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손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중요하죠. 그래서 확률은 시장이 양봉 나올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몰릴 때에서는 오늘 뭐 선수급 매매하는 사람들은 했을 수는 있겠지만, 초보자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어쨌든 내일 또다시 갭상승이 나오고 다 흔들리니까 이쪽만 당분간 계속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LNF를 보면 계속 강하게 움직인다고 꼭대기에 사다가 물리거나, 포스코엠텍 바닥에서 안 사다가 계속 강하게 올라가다 보면 하필이면 산 자리가 꼭대기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시장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종목들 보면 뭐 다우데이터, 뭐 세방 이런 애들 보면은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계속 안 사다가 하필이면은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물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하필이면은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간다고 쫓아가는 거는 지금 시기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스모화학이고요. 자, 코스모화학. 자, 2차 전지.
오늘 시장을 일단은 흔들어 제낀 가장 제가 봤을 때서는 그러니까 막 흔들릴 때에서 여러 가지 이슈 봤어. 혹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가 전쟁하자 그랬나, 아니면 또 지금 좀 외교적인 문제로 또 무슨 이상한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그래서 흔들리나 봤는데 뉴스가 없어요. 딱히 없고 그냥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흔들리면서, 그리고 어제 급락했었던 SG증권에서 매도를 엄청나게 했었던 그 8가지 종목 있죠. 그중에서 지금 또 6개가 하한가를 갔는데 다우데이터, 삼천리, 성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이런 종목이 어제도 하한가, 오늘도 하한가. 그래서 이틀 동안 30% 빠져서 거의 마이너스 50%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지금 시장을 좀 흔들어낸 것도 맞고, 그다음에 신용잔고를 털기 위해서 일부러 흔들어 준 것도 맞고, 그래서 그거의 표본이 지금 코스모화학, 그다음에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 에코프로는 아직도 안 빠지고 있네요. LNF 이런 애들인데 일단 빠지는 이유는 저 이보견 금융감독원장께서 금감원장이 2차 전지 등 이상 과열에 따른 불공정 거래 혐의를 조사에 착수하겠다 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면서 빠졌다고 합니다. 지난번에서도 한번 시세 조작 뭐 그런 혐의로 에코프로였나? 에코프로인가 아마 이슈가 되면서 잠깐 흔들리는 척하더니 또 움직이고 올라가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로 해서 지금 흔들린다고 오늘 기사가 나온 겁니다. 뭐 제가 흔들린 거 아닌 거.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흔들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일부러 뽑은 이유가, 오늘 사실은 강한 쪽은 자동차가 강했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는 건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거는 뭐 어렵지 않죠. 올라가는 건. 지금 아마 2차 전지들 많이 물린 사람도 있으실 텐데, 2차 전지는 쉽게 안 죽어요. 시장이 상승장이고, 상승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상승장이나 그러겠지만, 상승장은 종목들이 박살나고 안 박살나고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추세와 상방향, 그리고 각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보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하방향이 아니고 우상향으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장세는 맞는데 하락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장이 여전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가 되면 주도주는 죽지를 않습니다. 떨어질지언정 다시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올라올 때 잘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도 이걸 다 못 팔아요. 이게 물량이 크기 때문에. 얘는 2조짜리. 자, 에코프로 BM이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크죠.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26조짜리. 이거 26조짜리 한 번에 정리 못 합니다. 세력들도. 이거 어떻게 한 방에 정리를 해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면서, 그러니까 들어줘야 넘겨주죠. 그렇죠? 들어주는 척했다가 흔들었다가.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많이 빠지면 또 매매가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 매매 맥점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면은 매매하기 참 좋은 종목이 됐다라고 그냥 2차 전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악재가 하나 나온 것은 그냥 낙재가 나온 거고, 저것 때문에 많이 흔들어 빠지면 오히려 선수들은 2차 전지들을 단타를 쳐야 됩니다. 2차 전지를 대신에 많이 흔들면이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아니고 많이 빠지면. 그래서 많이라는 게 도대체 몇 프로지 궁금하실 텐데, 하여튼 있습니다. 어쨌든 이따가 공개방송 때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시장 얘기 다 있고 종목 얘기도 했으니까, 자, 세 번째. 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무기 관련주 퍼스텍 방산주죠. 그래도 오늘 방산주가 그래서 선방을 했어요. 뭐 오늘 시장 종목들 막 급락하는 애들, 뭐 하한가 간 애들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퍼스텍은 여전히 잘 버티는데, 지금 악재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의 전쟁 이슈죠. 뭐 우리나라와 전쟁하는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무기를 대준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북한에다가 무기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방산주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시스템이라든지 실적들이 좋죠. 그래서 이쪽 무기 관련주들 K방산 계속 수출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퍼스텍도 그 관련으로 뭐 드론 관련주, 그다음에 미사일 관련주 이런 부분으로 아직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갈 종목은 일부는 가니까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규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 보유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퍼스텍은 사는 거 아니에요. 58% 올라간 걸 뭐하러 사요? 저도 뭐 회원들한테 많이 팔아먹고 진짜 요만큼 58%나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또 노라톡방에 다 어제부터 얘기해놨지만 이제 단타, 세계 제일 단타 대회. 드래곤볼에 보면은 세계 제일 무술 대회 있죠? 그거를 패러디한 건데 세계 제일 단타 대회라고 제가 어제서부터 계속 그거를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을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간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종목들이 많이 훅 빠지면 그러면 많이 빠지면 원래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춰갖고 이제 단타장으로도 바뀌었습니다. 하여튼간 지금도 많이 빠진 상태인데 툼에 나올 때까지 몇 번 더 흔들어 낼 것 같아서 일단 고기에 조금. 자, 그래요. 이제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상담 종목은 첫 번째. 자, PSK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PSK. 자, 매수 가격은 17,200원에 18%. 자, 수익이시네요. 이거는. 자, 수익이시면은 자, 차트를 봤을 때 일단 지지 라인은 하나가 다 있어요. 61선도 있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물론 내일 우리나라는 이제 61선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이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잘 마무리가 돼서 내일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날쯤에 양봉 나오고 반등을 주면 얘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정도 빠져 있으면 조금 더 한번 버텨보세요. 좀 더 버텨보고 있다가 근데 반대로 61선 지지라인,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61선 지지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아주 가볍게 무참히 깬다. 그럼 얘도 무참히 여기가 깨지면서 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투매가 나와요. 투매라는 거는 공포에 질려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시장가로 다 던져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면이에요. 아직은 오늘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정도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그냥 가끔가다 흔들릴 수 있는 그냥 약간 많이 빠질 수 있는 뭐 그 정도. 근데 진짜 투매가 나오면 아주 정신없게 빠져요.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10에서 15%는 대부분 다 빠지고 심하게 빠지는데 25%, 뭐 한가 들어가는 애들도 속출하고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보니까 그래서 보유가 되고 그래서 전저점이 지지가 되면 보유가 되는데 분위기가 무참히 코스피 코스닥의 61선을 무참히 깬다. 그냥 지지라인이라는 게 안 보인다. 그냥 뚝뚝뚝뚝 떨어진다. 종목들도 옆에 있는 것들 막 쓰러지고 저기 있는 것도 쓰러지고 가만히 있던 애들도 폭락 나오고 이런 분위기로 바뀐다. 그러면은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냥 빨리 던져야지. 그런 분위기에서는 빨리 던지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지지라인을 모르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급등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미국 시장이 급락의 시그널은 없으니까. 근데 오늘 밤 좀 미국 시장 흔들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급락의 시그널은 없으니까 내일 전저점이 지지가 되면 그래도 보유를 한번 아직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들어온 이루온입니다. 이루온 매수 가격은 2,900원에 비중은 10%, 2,900원 이쯤에 있는데 자, 지금 졸졸졸졸 떨어졌다. 지금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져 있죠. 만약에 투매가 나오면요. 자, 투매가 안 나온다고 먼저 얘기해 볼게요. 투매가 안 나오고 시장이 급반등이 나온다. 그럼 뭐가 움직일 것 같아요? 이루어? 아닐걸요? 많이 차라리 급락이 여기서 더 급락이 나와 있으니까 각도가 완전히 숙여져 있는 애들이 반등을 주거나 그건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고 이렇게 줄줄줄 빠진 거 말고 아니면 2차 전지가 움직일걸요?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어제도 18% 빠지고 오늘도 뭐 10% 빠지고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올라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폭락이 나오지 않으면 급반등이 좀 어려운 그런 차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졸졸졸 떨어지는 거 말고 확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 시장이 폭락 상황으로 완벽하게 그런 게 확 있다.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거 있잖아요. 요러고 PSK 설명했을 때에서 지금은 보유가 되지만 만약에 어떻게 되면은 그때서는 이걸 던져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60일선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깨고 옆에 있는 거 막 쓰러져 박살나고 저기 있는 거 막 피토하고 막 저런 거 막 내려가고 막 이런 정말 아수라장이 막 펼쳐지면서 박살이 나면 이거는 빨리 잘랐다가 다른 걸로 교체를 해서 해야 됩니다. 매매를.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살아나더라도 이게 급반등하지 않아요. 이게 급반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급락해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쪽으로 매매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골치가 아프죠. 시장이 반등을 줘도 얘보다는 다른 걸로 교체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고 일단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2,450원. 거기에서 종목 교체를 노리시는 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말은 그렇게 돼버렸는데 왜냐면 이게 급반등이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졸졸졸 빠져 있는 종목들이 일부러 지금 떨어뜨린 거였어요. 개인들이 신용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래서 물론 예측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반등이 미미하고 다시 또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신용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종목들이 있다가 밑으로 한번 훅 하고 흔들릴 수가 있다는 소설입니다. 아직 몰라요. 예측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을 주면 좋은데 이렇게 반등을 주면은 개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정고점이 돌파가 안 되면 돌파가 되지 않으면 미국 시장이 돌파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반등을 적당히 줄 때 종목 교체를 노리거나 아니면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 종목 교체를 일단 노리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 요거 마무리하고 자, 잠시 뒤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면은 제가 주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유튜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공개 방송을 잠시 뒤에 김혜원 아나운서와 같이 상담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돈워리스탁의 박중혁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좀 가격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나온 거고요. 때마침 외국인 CFD 신용융자,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좀 터지면서 오늘 하락이 좀 더 하락폭이 이어졌던 걸로 보이도록 하겠고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계속 시장 어떤 점검 전략을 좀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 좀 체크할 부분들이 방금 이제 신용융자금인데요. 작년 5월에서 6월경에는 약 21조 8천억, 그리고 작년 8월에서 9월경에는 약 19조 2천억 정도의 신용 물량이 쌓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용 물량을 털기 위해서 시장이 좀 흔들렸었거든요. 지금 이제 21일까지, 며칠 21일 전까지는 지금 현재 약 20조 4천억입니다. 이 말의 즉슨 이 신용 융자금이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야 우리 시장이 좀 반격에 나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말의 즉슨 이 신용 융자금을 좀 털어내기 위한 의 과정 속에서 종목별 좀 흔들림이나 출렁임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이제 신용 융자금의 어떤 인위적인 가격 조정은 오히려 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내일과 이제 모레 시장을 대응하실 때 좀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최대한 저점 매수를 공략하겠다. 단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또 수익 좀 내시고, 무엇보다는 중요한 것은 시장은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그 반등은 나올 건데요. 과연 전고점을 탈환할 것이냐, 탈환하지 못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움직임이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쥐어진 현금 가지고 단기 저점 매수를 통해서 좀 수익 창출을 내시고, 궁극적으로는 종목과 현금의 배분, 포트 관리를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슬슬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돈워리스타 시청자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종목 상담의 시간이 왔습니다. 카메라 웹 여시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거나 샵 0082로에서 저 박중혁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또 노란톡방 안내나 또 종목 상담을 취하는 데 있어서 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채널 올려주신 분 HP 잠시만요. 영문이네요. HPSP. 네. 매수가는 21,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시고요. 네. 자, 뭐 최근에 엊그제 사셨나요? 오늘 사셨나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오늘 가격이 26,600원이잖아요. 매수가가 21,000원이시란 건 뭐 어제 오늘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이 앞전에 사셔가지고 수익이 났다가 이걸 다 가지고 내려오신 건지 오늘 내일 오늘 어제 최근에 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흐름은 주가 기술적 흐름은 아주 양호합니다. 역시나 상승 우리가 이제 파동이 있는데요. 상승 과정 속에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자, 요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다가 이제 3월 17일, 18일 16일, 17일 경우에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온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좀 거래량을 좀 보시면 상승하는 동안 거래량은 늘어나지만 결국 이렇게 주가가 치는 동안에 이제 그다음 후속 거래량이 나오질 않죠.
보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 거래량도 상승을 하고 그 어떤 보초 지표도 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면 거래량도 하락을 하고 그 어떤 보조 지표도 하락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인데 그게 이제 엇갈리면 맞물리지 않으면 이제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는 이 전 구간들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가격 조정이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뭐 비중 10%고 단기 관점으로 보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뭐 좀 내려오더라도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여유 폭을 좀 두고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이 그물대 보이시죠? 이 일목균형표의 이제 구름대인데 양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과 자 이렇게 보시면 내일과 모레 약 한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정도죠. 이 안에 이틀 기간 동안 빠르게 반등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빠르게 이 자연스럽게 가면 이 구름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혹은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HP, SP의 경우는 내일과 모레 좀 주가는 잡아주면서 빠르게 좀 반등이 나서서 22,000원 위로 또는 23,000원 위로 빠르게 치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뭐 베스트겠죠.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렇지 아니한다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이 구름대 아래로 다운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양의 구름이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일과 모레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치고 올라가는 게 좋겠고 다만 좀 내려온다면 좀 기간적이나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고 또 내일 장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자, 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네이버, 예, 199,000원. 199,000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10%입니다. 10%. 예, 네이버 매수가 199,000원, 비중 10%.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언제까지 얼마나 더 많이 빠질란가 빠지는 곳에서 좀 더 투자를 할까 싶어서요. 아, 예. 현재 이제 199,000원이고 비중 10%인데 나는 네. 네이버라는 종목을 좀 스윙 및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네네. 혹시나 가격 조정이 나오면 어느 자리가 좀 좋다. 요게 질문이실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차트 보시고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이버는 우리가 빅테크 뭐 이제 카카오하고 같은 인터넷 관련주인데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어떤 수혜를 받으면서 46만 5천 원까지 갔었죠. 그런 종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고점 대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빠졌는지. 네, 잠시만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46만 5천 원에서 러프하게 한 60에서 70%까지 빠졌다가 최근 이제 시장이 좀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이 났었는데 한 49%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에서 120 월선에서 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보이실까요? 네, 선생님. 그래서 네. 요 현재 구간대에서 한 18만 원, 19만 9천 원이면 뭐 어떻습니까? 좀 뭐 장기적 측면을 보시니까 저는 지금 가격대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내가 A라는 종목이 현재 10,000원인데 10,000원에 매수를 하고 뭐 내려오면 나는 뭐 10% 빠질 때마다 모아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10,000원에 매수하고 또 9,000원이 와서 매수하고 또 8,000원이 와서 매수를 하게 되면 사람 심리가 조금 다운이 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게 혹시 틀린 거 아닌 걸까? 이 산이 아닌가? 저 산인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 혹시 왜 그런 투자를 하시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최초 선생님께서 투자하신 어떤 전략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가격적으로는 약 15만 원대 지금 18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내려온다면 작년 이렇게 이제 가격을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 저점 작년 10월 13일에 찍었던 15만 5천 원 보이십니까? 여기. 네네. 그러니까 16만 원 이하가 저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안 올 거로 본다라는 것은 내려오기 힘들다라는 거고 그만큼 내려온다라면 오히려 또 매수의 적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지금 10% 비중을 좀 차분히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 있지만 일단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놓고 기다리다가 내려오면 그때서 매수하면 되겠고요. 근데 막상 내려오면 또 흔들릴 수 있겠잖아요. 지금은 그래 16만 원 오면 내가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16만 원, 15만 원 오면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또 같이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흐름상 15만 원, 6만 원, 10만 원 중반대가 현재로서는 하단부 잡고 있겠다. 그렇다면 그 구간대가 온다면 추가 매수하는데 좀 좋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산지가 한 20일 됐는데, 예. 네네. 이거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쯤이나 좀 될 수 있을지 혹시 아십니까, 대충?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반등 나올 때 같이 또 반등이 나올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이제 다음 주에 FOMC, 5월 FOMC 금리 인상에 남겨져 있잖아요. 그 금리 인상의 여부, 또 우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영향을 좀 상당히 받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한 20만 원대가 중요하니까 20만 원대를 소화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체크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유튜브에서 또 올려주셨네요. 네, 소마젠. 자, 매수가 비중은요. 네. 자, 매수가 8,430원, 비중 20%시고요. 지금, 네. 자, 그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 바이오 쪽에서 조금 좋은 어떤 수급, 이슈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정지가 시장을 압도하는 가운데 좀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가는 동안 수급을 반도체나 바이오, 자동차 이렇게 좀 흡수를 하면서 좀 바이오도 약간 훈풍이 좀 들어오려는 찰나였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소마젠도 이제 엊그제 4월 17일에 좀 장중에 시세가 좀 나왔지만 윗꼬리를 상당히 좀 아쉽게 달고 내려왔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자, 시청자분 잘 보시면 아래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25일 작년 연말경에 상한가가 나오고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의 거래량보다 지금 가격은 전 시세 분출했던 가격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또 앞 구간대에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구간에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제 아쉬울 뿐이죠.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구간대 6,000원. 러프하게 가격들을 좀 찝어드리면 역시 전저점 6,000원, 6,100원대. 그러니까 6,000원 초반대. 지금 현재는 7,000원 중반인데요. 지금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뭐 필요할 수도 있겠고 내일 뭐 당장 급반등 나와서 치고 갈 수도 있겠잖아요. 다만 위로는 9,000원에서 10,000원, 9,000원에서는 10,000원, 아래로는 6,000원 후반, 중반 이렇게 좀 레인지를 잡고 이 안에서 뭐 추가적인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다면 해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가격대를 짚어드리면 9,000원. 약 9,000원에서 10,000원 위로는 9,000원에서 10,000원이고요. 여기를 완연하게 소화하면 얼마든지 그 이상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9,000원, 10,000원대가 위에 저항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아래로는 여기죠 이제 6,000원, 6,000원 중반대, 6,000원 초중반은 뭐 바닥을 잡아놨기 때문에 크게 6,000원 중후반만 밀리지만 아니한다면 계속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건데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야 그 다음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가격 레인지를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 안에서 좀 가능하시다면
아래로는 분할 매수, 위로는 분할 매도 이렇게 좀 풀어가 보시고 또 그 다음 주요 구간이 도달하게 되면 추이에 따라서 또 대응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네, 유튜브에 계신 분이네요. 또 후성. 예, 종목명은 후성이고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450원. 네, 비중 10%시고요. 자, 또 이어가 볼게요. 예. 자, 후성은 또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반도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의 어떤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수급이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수급이 반도체, 또 바이오, 또 자동차 그리고 그 외에 테마적으로 골고루 좀 흩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후성도 3월 29일이죠. 3월 29일에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 살짝 볼까요? 최근 이슈 스토리를 보시면 2차 전지 리튬 및 반도체 관련주로 해서 좀 이슈를 부각을 받으면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슈,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의 파동, 패턴, 상승 변곡, 하락 변곡이냐 상승 변곡이냐에 맞춰서 또 기술적 대응을 해볼 수 있는데 후성이라는 종목은 29일에 상승 변곡이 나왔죠. 그 전에 잠깐 보시면 자, 앞으로 조금만 가볼게요. 여기죠. 바로 이제 조금 보시면 2월 16일이네요. 2월 16일에도 거래량을 동반한 이렇게 상승 변곡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한 번씩 살펴볼까요? 이 안에서 이 몸통 안에서 노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반등을 취하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게 3월 달에 우리 시장이 3월 중순경에 눌림목 가격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각 종목마다 상이하고 종목의 개별 이슈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 속에 후성도 조정이 나왔었고 이것을 빠르게 그러니까 하단부가 이탈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요. 또 상단을 돌파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상단을 돌파하면 일단 당장 그 순간만큼은 좋겠고요. 하단을 이탈한다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안 좋겠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단부를 이탈했어도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 상단을 돌파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성이란 종목은 과거에 2월 중순에 상승 변곡이 나왔고 그 상승 변곡 시점에서 어떻게든지 주가의 상승을 이어가 보려고 했지만 하단이 깨졌고 그러나 또 빠르게 회복을 했죠. 이런 모습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 또 3월 29일에 더욱더 큰 대량 거래량과 함께 상승 변곡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얘기 즉슨 이 상승 변곡 자, 요 구간, 요 봉과 요 봉 두 라인은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딱 그 자리 하단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2월 16일에 발생한 장대 양봉, 상승 변곡 첫 번째 올해 들어와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올해 들어와서 두 번째 상승 변곡 3월 29일. 요 두 봉이 깨지면 안 돼요. 이 두 봉의 하단부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어떻게든지 반등을 꾀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분할 매도를 좀 통해서 일부는 좀 비중 관리를 하시고 또 일부는 수익 극대화 해서 이 몸통의 중간값인 약 한 15,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15,000원, 16,000원, 17,000원 단계별로 무조건 수익 실현도 좋겠지만 그 구간마다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급,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또 앞 저항에서의 앞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는지를 좀 보시면서 분할 매도를 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MCNC. 자, 매수가는 5,100원이고요. 비중 20%. 예. 자, SMCNC 약 5,100원이고 비중 20%시고요. 좀 상당히 조금은 가격이 매수가 대비 많이 좀
내려왔죠. 자,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는 뭐였을까요? 바로 SM이잖아요. SM이라는 회사에서 또 뭐 하이브, 카카오 약간 지분 경쟁의 싸움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런 재료가 마무리가 되면 주가는 당연히 제자리에 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뿐 아니라 SMC뿐 아니라 뭐 가령 뭐 정치 테마라던가 혹은 뭐 그 어떤 테마들도 마찬가지로 이벤트가 있고 기간이 있는 어떤 재료가 노출, 그 이벤트가 끝나면 당연히 이 가격은 그동안 점핑했던 게 다시 매물 차익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SMCNC도 이슈, SM 회사의 이슈, 지분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폭등한 게 좀 하락반등 과정을 통한 기간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바로 그 하단부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렇다면은 SMCNC 회사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올라왔던 상승보다 더 강한 모멘텀이 있거나 또는 엄청난 실적, 그러니까 엄청난 모멘텀, 호재가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좀 장기적인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우에서 매수를 하시고 또 비중도 20%면 적지 않게 있으신데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래도 이제 와서 뭐 비중 축소나 손절하기는 좀 아니고요. 좀 견뎌보시고요. 대신에 반등 시 남은 돈은 가지고 20%는 여기 SMCNC에 잡혀 있다면 남은 돈 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그 수익 창출한 금액에 대비 이 SMCNC 물량을 좀 조금씩 덜어내고 뭐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SMCNC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데 좀 힘겨운 시간 또 강한 수급과 호재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러나 주가는 충분히 또 하단부를 보시면 지금 한 3,000원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충분히 여기서 자리 잡는 모습이 나오면 턴할 때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지금 제가 표시한 가격대가 무너진다면 오히려 급락시에 한번 받아본다던가 그런 전략을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치고 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또 유튜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엔캠 가격은 매수가는 85,000원. 10%요. 예. 자, 또 엔캠 우리 이제 2차 전지 우리가 뭐 엔캠의 또 종목에 또 보기 전에 최근에 시장도 조정이 나왔지만 그 과정 속에 2차 전지가 유독 좀 많이 빠졌어요. 그 말의 즉슨 2차 전지가 강하게 또 시장을 이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도 제가 계속적으로 노란톡이나 또 오늘 코너를 진행하기 전이나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1월, 2월, 3월 초까지 상승했던 우리 증시가 3월 중순에 좀 눌림목이 나왔고요. 약 3월 20일경부터 4월 19일까지 좀 급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2차 전지 쪽으로 좀 시장을 블랙홀처럼 수급이 좀 빨려 들려가면서 그래서 아마도 3월 20일경에서 4월 19일 이 경에 특히 유독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갔거든요. 급하게 상승을 하면 급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락이 크면 반등도 큽니다. 좀 그런 맥락으로 좀 시장을 또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엔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후반, 3월 29일이죠. 요 날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좀 장대의 양봉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는 28%, 24%까지 상승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앞서 제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 단순히 우리가 종목 상담이라고도 우리가 코너를 잡고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안에서는 기술적인 비법 강의, 주가의 파동과 추세, 패턴,
변곡 이런 투자 전략을 제가 계속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해당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거나 또는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 기술적인 관점에 대해서 계속 관찰해 주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3월 29일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로 중간 정도에서 지지받고 또 튀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가격 조정이 받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려오는 과정 속에 거래량이 좀 그러니까 내려오는 과정 속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 좀 좋은데요. 지금은 이 엔캠이라는 종목은 4월 29일에 좀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거래량을 발생을 했다고 해서 이 끌어올린 세력이 팔았느냐? 또 팔지 않았느냐, 뭐 손바뀜이 있었느냐, 뭐 이런 각자의 투자자들마다 뭐 추측, 상상, 생각은 해보겠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끌어올린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끌어올린 가격대가 약 6만 원 초반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6만 원 초반대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6만 원 초반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 종목도 무너지느냐? 그건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이 6만 원 초반대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6만 원 초반이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당장에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만 원 초반에서 6만 원만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또 일봉상의 구름대, 이 구름대가 크게 훼손되지 아니한다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다만 그 기술적 반등이 전 고점인 94,300원을 돌파하고 그 추가 상승을 할 거냐,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자 반등은 나오는데 이 고점은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 안에서 또 머무를 수도 있겠잖아요. 자 머무르는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 하단부로 꺾이지만 아니한다면 괜찮으니까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또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포스코 퓨처엠, 네, 퓨처엠이고요. 네. 자, 포스코 아까 제가 퓨처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요. 94,363원이 제가 매수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9만 원이요? 예, 제가 한참 전에 이거를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놨는데 이게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 그걸로 그냥 몇 네. 년이 된 것 같아요. 네. 오. 유상증자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액이 조금 많이 매수가가 많이 좋죠. 네.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 그런데 행복한 지금- 고민이 아니신가요? 네. 그런데 전 이제 뭐 많이 개미 투자자로서 지금 많이 42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렇게 연일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일부 매수를 해야 되나, 저기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지금. 네. 아니면은 계속 이게 지금 저기 네. 매스컴에 다 나오는 뉴스도 보면은 네네. 아직 전망이 너무 좋고 네네. 그래서 계속 들고 가야 되나. 근데 네. 되게 조금 한번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맞아요. 되게 이게 너무 마음이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와, 이제 잠시 한 가지만 더 문의드려. 비중이 몇 %시라고 그랬죠? 10%요? 예. 자, 네네, 선생님. 비중이 제가 보니까 아까 10%라고 했는데 조금 더 높아요. 네네. 15% 이상은 되는 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궁금한 건 네. 9만 원대시고 장기 투자를 하셨고 네. 또 가격 조정이 나온 게 이번만은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네네. 좀 대략 많이 빠진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많이 빠졌던 고점 대비 선생님 네. 가격대는 근처도 안 갔지만 고점 네. 대비 내려온 게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때는 사실 주식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차트를 보지 않았어요. 아.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연일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많이 흔들리는 마음이 있긴 해요. 좀 맞아요. 네. 사람들이 사실 뭐 50만 원, 40만 원까지 간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아서 네네. 견디고 자- 싶긴 한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네. 그럼 제 의견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일단은 큰 틀에서는 지금은 무슨 시대? 전기차 시대입니다. 2020년대는
10년대에는 스마트폰, 애플의 아이폰, 삼성전자의 갤럭시. 자, 2020년대는 전기차 시대입니다. 그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최근 약 3년간 곽광을 받았고, 특히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억눌려서 우리 시장이 좀 눌러진 가운데 올해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뿌티크 강남 큰손들의 어떠한 쩐들이 투자처를 찾는 가운데 2차 전지가 어찌 보면 아다리가 맞았었던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운영사의 공매도 2차 전지의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어떠한 싸움 속에서 결국 우리 또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분들의 윈 모습이 나오면서 3월 중순에서 계속 같은 얘기 이제 반복을 합니다만 우리 시장도 또 2차 전지도 3월 중순경에서 4월 중순까지 좀 급격하게 올라간 건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과열된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도 완만하게 내려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충분히 감내하고 견디고 또 그 다음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는데 급격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건가? 아차, 이산이 아닌가? 좀 그런 어떤 생각이 좀 생길 수 있겠고요. 다만 시청자분께서는 가격대가 너무 좋으시니까 제 관점은 일단 틀에서는 2차 전지, 전기차 시대, 2차 전지는 궁극적으로 맑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야. 혹은 더 깊은 조정이 나올 것이냐.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분명 반등은 다시 나옵니다. 다만 반등 시 이 42만 2,500원 전고점을 탈환을 할 것이냐. 혹은 탈환했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냐. 탈환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올라갈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두고 하셔야 하거든요. 다만 첫 번째, 바로 또 전고점을 탈환하고 간다라는 거는 베스트가 되겠지만 그 부분은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비중을 좀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곧 반등은 나올 테니까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선생님은 거래를 던져주면서 좀 차익 실현해가면서 남은 물량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좀 펼쳐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또 말씀 주시면 또 디테일하게 리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은 돈워리포트 그리고 그 돈워리포트 내에 제가 전일 추천드린 현대유화 종목 점검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너리스탁의 또 편입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제가 자동차 관련 섹터 현대위아를 좀 추천을 드렸고요. 마침 오늘 이제 시장은 좀 다운 출발은 했지만 자동차 섹터는 오늘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자동차 주들 역시도 좀 개장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하락에 맞물려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전체적으로 자동차 섹터들도 좀 하락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오후경에 다시금 현대차의 실적 발표 상당히 호실적, 서프라이즈급의 현대차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현대위아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차가 됐든 기아가 됐든 우리 국내 완성차가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물론 국내 부품주들이 현대차나 기아에만 납품을 하는 건 아니죠. 해외의 다른 업체에도 거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 거래처는 현대차와 기아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매출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중소형주 관련 섹터 부품주에게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자동차의 기존의 완성 내연기관차에서 벗어나 전기차 시대를 발맞춰서 트렌드를 이어가는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는 역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유화 종목도 제가 오늘 이제 시가 매수 추천 방송 코너 특성상
이제 매수가 뭐 다음 날 시가 매수를 좀 고지를 하고 있고요. 또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물, 현물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상단과 하단,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 라인들을 좀 체크를 해놓고 그 안에서 주가의 추이를 보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추천 종목에 대해서 계속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투자 전략, 디테일 리딩 또 이어갈 테니까요. 혼자서 힘들게 괴롭게 고생하지 마시고 또 저 박중혁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공략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게임주입니다. 위메이드입니다.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위메이드 게임주인데요. 게임주지만 코인, 그러니까 위믹스라는 코인을 이제 자체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작년 하반기에 그 코인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소를 통해서 2개월 전, 약 2월 달에 그 코인 위믹스가 다시 재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모멘텀으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주가가 펌핑, 이제 상승 변곡이 좀 나왔던 모습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 이제 2월 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입니다. 메인은 2월 16일입니다. 2월 16일에 그 위믹스라는 코인이 재상장한다라는 이슈에 상한가까지 갔고요. 추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지면서 주가는 이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갖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밀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상승이 나왔던 자리 하단은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라는 종목은 또 그런 코인 재상장의 이슈도 있지만 또 신작 흥행 기대감이 있고요. 작년에 매출은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 흔히 말해 역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실적도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이 되는 기대감이 있겠고요. 주가 역시도 이 상승 변곡의 하단부까지 잘 지켜주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얼마든지 이 안에서 분할 매수를 통했다면 어디서 사든 다 수익이 났었더라는 거죠.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 나고 또 다시 내려오면 매수해서 수익 나고 또 매수하면 수익 나고 매수하면 수익 나고 매수하면 수익이 또 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위메이드는 어찌 보면 수익 및 중장기적인 측면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약간은 단기엔 스윙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하단 라인, 이 하단 라인을 최종 데드라인으로 우리가 좀 라인을 잡아놓고서 내일 시가 이하로 약 한 5만 1,000원 또는 4만 원 후반대, 약 5만 초반, 4만 원 후반 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다시금 상단 쪽까지 가는 데는 무리 없겠다. 문제는 이제 6만 원 초반, 6만 원 중반 또 그 이상을 뚫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얼마든지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뭐 못 갈 거 없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첫 번째 숙제는 바로 요 5만 원 중후반부가 되겠고요. 자, 자기 표시해 드리면 요 라인 때 5만 원 중후반, 이게 5만 원 중반에서 6만 원 요 가격대를 상단으로 보고 이 구간대가 이제 완연하게 좀 소화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상단을 뚫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또 주가가 하단 라인을 이탈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돌파를 하고서 그 다음날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하단을 깼지만 그 다음날 바로 또 반등이 나와서 복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유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저항은 상단은 돌파하는 게 좋겠고 하단은 이탈하지 아니한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틀을 가지고 난 다음에 보면서 상단을 돌파하고 안착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이 위메이드는 그 이상의 시세도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공략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2월 중순에 나왔었던 이 하단부, 그러니까 4만 3천 원대
43,000원 라인대만 크게 4만 원 중반, 4만 원 초반만 크게 훼손하지 아니한다면 얼마든지 내려왔을 땐 분할 매수, 또 올라갈 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겠다. 시장이 좀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남은 현금 가지고 위메이드 종목을 공략을 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수익 창출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음 재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포트 관리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투자 전략은 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 또 중간중간에 종목 점검을 하면서 또 투자 전략 리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시장 글쎄요 반등 나오면 좋겠죠. 물론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은 곧 내일이라도 급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신용융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시하고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신용융자금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만약에 시장이나 종목별 흔들림이 좀 나온다면 그 변동성을 통해서 오히려 저점 매수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시장 어떤 틀을 가지시고 또 내일장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오리스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